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중동의 서아시아 5개국과 한 조에 속한 쉽지 않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대한민국 대표팀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단연 아시아 챔피언 경험이 있는 서아시아의 강호 이라크와의 맞대결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격파했고 또 스페인 대표팀의 수석 코치 출신인 헤수스 카사스 감독의 지휘 아래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라크와의 경기가 오늘 열리는데요. 10월 15일 화요일 밤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라크를 꺾는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보에 큰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 B조 4차전 경기 과연 무패 행진을 유지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해외 매체들은 홈에서 경기하는 한국의 무실점 완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 대표팀이 이라크를 상대로 주의해야 할 점과 공략할 점, 경기를 앞둔 홍명보 감독, 임시주장인 김민재 선수의 출사표, 그리고 예상 전술까지 총정리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의 현재 순위 경쟁은 대한민국과 이라크가 나란히 3전 2승 1무 승점 7점으로 선두 경쟁 벌이고 있는데요. 골득 실차에서 플러스 4인 대한민국이 플러스 2인 이라크에 앞서 있지만 이라크는 한 번도 실점하지 않은 채 또 단단한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데 이 경기는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 그리고 TV 채널에서는 KBS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주목할 기록을 해외 매체에서 지목하면서 한국의 유리함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두 팀은 올해 초 아시안컵을 앞두고 친선 경기에서 만났던 것이 가장 최근의 맞대결인데 당시 대한민국은 이재성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의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2009년 이후 근래 기록으로 봤을 때 이라크와의 경기 6연속 무패로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라크 같은 경우 최근 한국 대표팀과의 5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할 정도로 한국을 상대로 열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는 아시아 3차 예선 B조 일정 3경기에서 아직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라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이번 경기 한국 대표팀이 이라크의 2대0의 완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무실점 경기를 펼쳤던 한국 수비진이 화요일 밤에 이라크와의 경기는 분명히 아시아 예선전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화력은 분명 이전에 한국이 무실점으로 넘어섰던 팀들보다는 강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주장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보다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B조 조별리그 3번째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에서 스포츠몰은 주민규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이 2선 공격수 그리고 박용우, 황인범의 투볼란치, 포백라인 서령우, 조유민, 김민재, 이명재, 조현우 선수가 골문 지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 역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도 아이맨 후세인을 최전방에 두고 팔레스타인전에 선발로 뛰었던 바예시, 자심, 아민을 2선 공격수로 두고 아마리의 파트너로는 아트완을 배치하면서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백라인은 알리, 유니스, 타신, 도스키의 구성 그리고 하산이 골문을 지킬 거라는 예상까지 크게 양팀의 라인업에는 변화의 요소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 키다 역시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최근 A매치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홈에서 치른 6번의 A매치 경기는 무패라고 주목했는데요. 이라크 역시 최근 7번의 A매치에서 6승을 거두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두 팀의 클래스와 퀄리티 차이가 워낙 크다라면서 이라크가 이 경기에서 패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2대0이라는 스코어는 한국이 전후반 각각 선제골 넣고 상대를 끌어들이고 쐐기골을 후방 역습 통해서 기록할 수 있고 또 이라크의 공격이 한국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양팀의 예상 명단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상대 센터백의 키가 커요. 타신이 193cm, 유니스가 190cm거든요. 키가 큰
큰 대신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 그리고 이 센터백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최전방 진짜 9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요르단 원정에서 주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했지만 사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후반 시작 6분 만에 배준호 선수와 오형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공격이 살아났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애초에 후반전에 상대가 지쳤을 때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좀 주문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적중했었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분명히 그 전까지 분투해주긴 했지만 지금 이번 이라크와의 경기는 상대 센터백의 높이와 또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적으로 키가 더 크고 또 지난 경기에 완전하게 휴식을 취했던 오세훈 선수가 먼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는 황희찬과 엄지성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승우와 문서민이 대체 발탁되긴 했는데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이 두 선수가 막 합류했고 아직 전술적으로 맞춰볼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뛰더라도 교체 출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 요르단 원정 당시에도 교체로 들어와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홍명보 감독 역시 개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배준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세훈 선수가 장신 공격수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들이면 배준호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범 선수가 뒤를 좀 커버하면서 내려간다면 이재성 선수가 사이드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명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하면서 사이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성과 이명재가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오세훈 선수를 지원 사격하고 또 연계 플레이를 펼치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또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배준호, 오세훈,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모여서 좀 연계 플레이를 함께하고 오세훈 선수를 중심축으로 두고 배준호, 이강인 선수가 또 함께 공을 주고받는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 이런 플레이들은 지난 9월 오만 원정 당시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함께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면서 합을 맞췄던 그런 플레이가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장신 공격수의 발밑을 노리고 장신 선수들의 약간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턴 플레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세훈 선수의 깜짝 선발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크의 최근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아이맨 후세인이 전방에서 가장 묵직한 활약을 펼쳤고 생각보다 포백 라인의 라인이 높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내려서서 자기전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이지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의 경기를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번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온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보다는 조금 더 라인을 내려서 그 경기보다 라인을 내린 채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오세훈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롱볼 축구, 신속한 공격 전환, 이를 통한 세컨드볼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를 취하면서 특히 장신의 힘 좋은 190cm의 아이맨 후사인을 통해서 이 선수가 키핑하고 연계하고 파울을 얻어내면서 세트피스 기회 내지는 코너킥 기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한국의 골문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선수들이 있는데요. 장신 공격수 후세인을 지원하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 아마리 선수가 굉장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전반 13분에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에서 시도했던 아마리 선수의 왼발 직접 프리킥 슈팅은 옆구무를 때리기도 했었고요. 이 이후 6분 뒤인 전반 19분에는 후방에 내려가 있던 아마리 선수가 곧바로 논스톱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로빙으로 찔러 넣었을 때 후세인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조금은 빗맞으면서 바깥으로 흘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선 공격수인 아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또 다른 이선 공격수인 자심이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뒷공간, 커버 공간, 세컨드볼 공간을 잘 확보했었어요. 아민이 뒤로 빼준 공을 자심이 달려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밀어줬고 문전 근거리에서 후세인이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수비가 6탄방어로 저지했습니다. 이걸 빠뜨렸다면 근거리에서 슈팅을 내주면서 이라크가 좀 더 일찍 선제골을 넣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결국 최전방의 등대 역할을 하는 후세인을 향한 다양한 패스의 질, 땅볼 패스, 로빙 패스, 논스톱 패스, 크롤 패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특히 후세인이 상대 수비가 확실히 버티고 있어도 어떻게든지 모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후세인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이 넘어왔을 때는 우당탕탕 하다가 또 공이 어떻게 빠질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공이 오기 전에 사전 차단, 전방 압박을 통해 차단하고 거기서 공을 끊고 나서 뒷공간을 빠르게 노리는 쇼트 카운터를 통해서 이라크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적인 수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24분 같은 경우에도 측면 공격수인 바예시가 공을 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알리에게 공을 빼줬죠. 오른쪽 풀백인 알리가 공격 가담 시 크로스 능력이 좋은데 이 선수의 크로스를 후세인이 헤더로 슈팅한 장면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바예시는 공을 잡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내지 사이드 바깥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 타이밍을 절묘하게 찔러줄 수 있는 주목할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이런 공격이 이어지다가 전반 31분에는 왼쪽 풀백인 도스키가 먼 거리에서 얼리 크로스를 문전으로 그대로 연결했는데 이 상황에서 후세인이 수비 시선 뒤에 들어갔어요. 센터백 2명이 시선 바깥에서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에서 빠져들어가면서 이 공을 확보했는데 팔레스타인의 2명의 수비수가 견제하고 있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까지 커버로 내려와서 무려 4명이 문전에서 에워싸는 상황에도 공을 빼앗기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거든요. 이런 후세인의 힘과 집중력과 결정력이 분명히 주목되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 기회가 오기 전에 공이 오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이 왔을 때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선수가 단지 전방에서 버티고 있다가 슈팅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수비 시선 뒤로 살짝 돌아 들어가는 오프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후세인을 봉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 김민재 선수가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커버하겠지만 그 커버를 위해서 또 다른 동료들의 조력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나 박용호 선수가 뒤로 돌아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사전에 동선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안컵 당시 일본을 꺾을 때도 전반 5분 만에 후세인이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에 무너뜨렸던 알리 자심의 크로스 패스를 후세인은 뒤에서 수비 시선 바깥에서 달려들어왔거든요. 물론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의 펀칭 미스가 유발됐던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일본 선수들의 시선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 자신의 힘과 높이를 무기로 애초에 전방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일선과 이선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수비가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이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후세인의 쐐기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히야가 왼쪽 사이드를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크로스가 왔죠. 이때 근거리에서 움직였던 알리 자심이 수비를 몰아놨을 때 오히려 후세인이 뒤에서 들어오면서 헤더 슈팅을 밀어넣었거든요. 이런 2선 1선을 오가는 후세인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선수에게 현혹됐다가 후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벼락같이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참석한 선수는 임시 주장을 맡은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이 경기는 홈에서 우리 조의 2위와 경기하는 만큼 결과를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결과를 다 가져오는 것이 최고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오게 된다면 결과는 꼭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경기 꼭 이기겠다고 했는데요. 선수단 분위기에 대해서 좋다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이 만드는 것이고 모든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임시주장을 맡은 가운데 어린 선수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대표팀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와도 7살이나 8살 가까이 차이 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이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연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주장으로서 뭔가를 이끈다기보다는 조언해주고 자신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경험 없는 선수들에게도 아이맨 후세인을 어떻게 막을지 얘기도 해주고 또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터프하게 심리전까지 걸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맨 후세인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는 2차례 이미 경기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면서 공중볼이 좋다. 특히 제공권의 장점을 보이고 있고 공격수지만 끈질기고 끈끈하게 안방 압박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세컨드볼 신경 써야 한다면서 저희가 주목했던 이라크의 공격의 강점, 아이맨 후세인을 활용한 공격 전술에 대해서 이미 대표팀 선수들, 대표팀의 전술 분석, 비디오 분석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이라크는 우리 조에 속한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선두 경쟁에 유력한 팀이고 강한 상대다라면서 경기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번 경기 무조건 승점 3점 가져오겠다. 지난 9월에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 비겼던 만큼 홍명보 감독은 홈팬들 앞에서 이번에 첫 승을 거두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이후 전체적으로 팀의 자신감이 올라왔고 또 9월보다 더 팀이 좋아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한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특히 아이맨 후세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고 극점력도 좋은 선수라고 분석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이미 아이맨 후세인과 몇 차례 경기했던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위협적인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아이맨 후세인에게 오는 공을 적절히 제어하겠다. 이 선수에게 공이 왔을 때 커버하기보다는 공이 오지 못하는 수비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차단하고 쇼트 카운터를 때린다면 이라크를 조금 더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고 대량 득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격 전술이 구축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우리 대표팀의 공격의 고민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이어 황희찬, 엄지성 선수까지 부상으로 중도하차한 것입니다. 대체 발탁한 이승우, 문선민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이 선수들이 후반 쪼커로 뛴다면 배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는 쪼커로 나와서 잘해줬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로 뛰어야 하거든요.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홍명보 감독이지만 요르단과의 경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역시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특히 소속팀에서도 안쪽에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드 자원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세컨드 투백 가깝게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 움직임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에게 잘 맞는 옷을 입히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를 선발했을 때 어떤 경기 운영을 가져갈지가 이번 경기 이라크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개인 능력을 조직적으로 잘 활용하는 부분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어떻게 득점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훈련까지도 전술적인 면에 포인트를 갖고 최종 훈련에서 전술을 좀 더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홍명보 감독입니다. 저희가 오세훈 선수와 배준호 선수의 이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후반전 상대가 조금 더 지쳤을 때 이승우 선수도 들어오고 또 이 상황에서 오형규 선수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세훈 선수의 전방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저돌적인 움직임 곁에 이승우, 배준호가 뛴다면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황인범, 박용호 등과 3미드 형태를 이루면서 이명재와 서령우가 윙플레이를 하는 상태가 된다면 유니스와 타신의 장신 센터백이 계속해서 이 사이사이 공간, 풀백과의 사이 공간, 중앙 미드필드와의 사이 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 선제골을 넣는 상황이 전반전에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전반전을 운영했을 때 이라크가 후반전에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현규, 이승우가 투입이 추가로 되면서 배준호, 이강인 선수가 뒤에 배치된다면 이승우, 배준호, 이강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선수들이 이 선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맞추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 속에 오형규 선수가 지난 요르단전처럼 파괴적인 움직임과 벼락같은 슈팅을 때려준다면 정말로 이라크와의 경기 2대0의 다득점 무실점 승리뿐 아니라 우리가 이른 시간에 골만 터진다면 3대0, 4대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결과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서 보여준다면 배준호 선수의 장기적인 대표팀에서의 입지뿐 아니라 5년 4개월 만에 발탁된 이승우 선수, 아직 선발 자원으로서의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 오형규 선수 등은 새로운 대표팀의 플랜 A로서도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전은 우리 대표팀의 조금 더 빠른 세대교체의 가속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라크가 보였던 허점은 흥미롭게도 세트피스에서 수비인데요. 그들도 세트피스에서 강하고 또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을 줄 알고 공중볼에 능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거의 위협적인 상황을 내주지 않았던 이라크지만 77분에 있었던 유일한 실점 위기는 아부 알리 선수를 완전히 프리하게 내주면서 헤더 슈팅을 허용했던 장면인데 이처럼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공격수에게 또 3자의 움직임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수비 집중력의 문제를 드러냈었고요. 심지어 아시안컵 당시 일본을 이기긴 했지만 경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는 일본의 단신 미드필드인 엔도 와타루에게 헤더골을 내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데뷔하지 않았던 선수에게 헤더 슈팅을 빠뜨리고 내주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역시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 얻어낼 이 코너킥 기회들에서 전략적인 사전에 준비된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뽑아낸다면 이라크를 조금 더 쉽게 무너뜨리고 이라크의 멘탈을 쉽게 흔들 수 있는 공격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코너킥 상황,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트피스로 여러 골을 좀 추가하는 조금 예상을 깬 이라크전 낙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도 코너킥 공격을 잘 준비하고 대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번 경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표팀의 낙승이 전망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르단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여파로 한국이 홈에서 이라크를 쉽게 이길 거라는 전망이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유럽의 14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승리 배당률 평균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의 1.44배는 거의 확실한 승리라고 내다보는 것이고 무승부 3.98배, 이라크의 승리가 8배까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호주, 특히 거의 무실점 대량 득점으로 이번 아시아 예선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도 엇비슷할 정도입니다. 일본 홈승리 1.28배가 평균 나오고 있고 호주의 승리 배당률이 9.48배인데 그 다음으로 큰 차이가 벌어진 월드컵 예선전의 경기는 바로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5분 일본과 호주의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4차전 일정이 연달아 펼쳐지는데요. 저녁 8시에 한국 대 이라크의 경기도 있고 또 9시에는 중국과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의 경기도 연달아 펼쳐집니다. 밤 11시에는 키르기스탄과 북한, 우즈베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바로 벤투 감독의 팀이죠. 이 경기도 흥미롭고 우리 대표팀과 한 조에 속한 요르단과 오만의 경기도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게 됩니다. 다른 팀들은 또 어떤 결과를 펼쳐 보일지, 아시아 예선전 어떤 팀이 월드컵 본선을 이루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될지 한준TV가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할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경기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라이브 방송 및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